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식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설마 뭐 이렇게까지 하겠어." 아니 "설마 또 뭐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그 설마를 이제 그 상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상대할 때는. 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10월 달 내내 지금 국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지금 국감들이 다 뭐로 향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제 뭐 저기 어디였죠? 뭐 어디 가 가지고 이제 그 명품 샵에 들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국감에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또 관저 문제. 그러니까 임기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잡지 같은 데 나올 법한 삼류 소설이나 삼류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지금 총동원이 돼 가지고 관련된 국감 기관들이 다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국감밖에 안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맞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도 맞지만 지금의 민주당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설마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어 싶었던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였냐?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예 그냥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믿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헌재 마비설이라고 하는 게 10월 17일을 기점으로 헌재가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나왔을 때도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뭐라고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뭐 헌재를 갖다가 마비를 시키겠어. 그런 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발생하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누구보다도 지금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헌법재판관들 본인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헌재에서 지금 이제 기각을 할 거냐, 뭐 인용을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이제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을 드냐? 이거 빨리 그냥 각하를 시켜버려야 된다. 헌법재판관들 본인 스스로가 제일 느끼셔야 된다. 왜? 바로 다음 타겟. 지금은 검찰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도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헌재가 다음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의 이런 악의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적인 탄핵 자체를 각하를 시키는 결정을 통해 가지고 하루빨리 강력한 의지, 헌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뭐 당연히 안 듣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그냥 꿀먹은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이제 있다가 참다가 못 참고 이제 누가 등판했냐? 문영배 재판관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재판관 공석으로 탄핵 재판 못 여는데 국회 입장이 뭐냐?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직설을 날린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직설을 날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전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이게 탄핵 사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탄핵 사유를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다시 와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전정미 재판관의 얘기였고 문영배 재판관은 뭐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지금 탄핵 사유를 가지고 온 것이 정족수를 충족을 못 시켰다라는 걸로 그 가져왔는데 왜 그 5명 다 하지 않고 왜 2명만 가지고 했냐?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5명이 다 충족이 돼가지고 모든 전원들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가결을 시킨 거, 회의를 한 거 그 건수 자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 직설을 달렸던 분이거든요. 아니 쥐들도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정족수를 못 채우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서 왜 지금 이준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족수를 못 채웠다라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라고 직설을 달렸던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인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뭐라고 또 직설을 날린 겁니까? 야 도대체가 10월 17일이 되게 된다면 재판관 지금 2명 헌법재판소 지금 소장까지 해가지고 3사람이나 자리를 비우게 돼서 6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 우리가 뭐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없게 그렇게 지금 되는 건데 회의 자체를 열 수도 없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가 국회 입장이 뭐냐?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공석 때문에 탄핵 재판 못 열게 되는데 국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오죽 답답했으면은 헌법재판관이 지금 국회를 질책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문영배 재판관이 국회 측의 이제 그 변호사가 이문태 변호사인데 이문태 변호사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가 없다. 도대체 청구인 즉 국회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관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지금 얘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 측 변호사인 이문태 변호사의 답변인데 이 지금 문영발 재판관이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를 질책하고 있는데 국회 측의 답변이 뭐냐? 특별히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국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진짜로 이거 그냥 3명을 갖다가 임명을 안 해버려 가지고 6명이 돼 가지고 계속 지금 변론 못 열게 해 가지고 헌재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따져 물어보니까 딱히 뭐 입장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배째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판관이 다시 한번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 이렇게 또 이제 맞받아칩니다. 이 뭐겠습니까? 꼽 주는 거죠.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진짜로 그러면 헌재를 그냥 마비시키겠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이 국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 재판관이 직접 이제 이 위원장 측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면 변론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피청구인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회의들 같은 경우는 국회한테는 뭐라고 따져 묻는 거야? 너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진짜로 이거 헌재를 갖다 마비시키겠다라는 거야? 대응 방안도 없다고? 그냥 배째라고? 그래 봐 알겠어. 그럼 이진숙 위원장한테는 뭐라고 묻는 거야? 저런 식으로 지금 국회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헌재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변론도 못 열고 그러면 이거를 기각을 시킬지 인용을 할지 그것도 결정을 못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위원장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무슨 뭐 대응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그만 억울하다라는 식으로만 이제 그 이 위원장 측에서 얘기를 하니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하셔야 한다. 한번 검토해봐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저렇게 지금 막장의 길을 가고 있는 민주당, 저렇게 지금 막장을 하고 있는 국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대응 방안을 좀 떠올려 봐라. 충분히 뭔가 대응 방안이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생각하셔야 된다. 한번 검토해 봐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에 있지 않냐? 뭔가 그러니까 이 멘트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본다면 헌법은 법률의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멘트를 통해 가지고 대응책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머리를 잘 쥐어짜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민주당 애들이 이제 그 검수한박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검찰을 갖다 무력화시켰을 때 그때 시행령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 가지고 법적인 그런 어떤 허점 허를 찔러가지고 민주당을 당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지는 않았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억울하다 가만히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뭐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그리고 헌법은 법률의 상위 아니냐 한번 검토해봐라. 충분히 뭔가 대응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암시를 주는 겁니다. 정말 오죽 답답했으면 헌법 재판관이 지금 직접 나서가지고 국회에 질타를 하고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 있는 지금 이제 이진수 측에게 검토 좀 해봐라. 머리 좀 써봐라. 어떻게든 좀 대응책을 마련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정말 진짜 나라 꼴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소장이랑 이영진 재판관이랑 김경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거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이거 뭐 금방입니다.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인사청문회 걸쳐야 돼.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또 선출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좋게 몇 달이 걸리겠어요? 뭐 최소한 2달 뭐 3달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0월 달은 물 건너간 거고 10월 17일부터 마비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10월, 11월, 12월까지도 이게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정식 변론 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었냐? 11월 12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때 지금 헌재가 열릴지조차가 지금 의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개떡 같은 주장을 통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통과시켜 놓은 것도 코미디인데 그거를 갖다가 헌재에서 기각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헌재가 마비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헌재를 마비시켜가지고 기각도 못 시키게 되고 그래가지고 정식 변론 날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민사소송도 아니고 헌재의 정식 변론 날짜가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도대체. 저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지금 이게 뭐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를 짜내야죠. 지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직접 답답해가지고 머리 좀 짜봐라, 검토해봐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 아니냐? 뭔가 헌법을 잘 뒤져가지고 뭔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암시를 줬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가 우리가 그때의 시행령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번 경우도 어떻게 뚫고 나갈 방안이 있을 겁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민주당이 일단 추천을 하게끔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 청문회가 열리게끔 그렇게 여론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양쪽이 전부 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신 차리기는 그냥 뭐 멀었으니까 제발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민주당의 행포에 맞서 싸워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